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시작합니다. 전일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다우지수만 소폭 오르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요. 우리 시장은 목요일에 상승이 좀 나왔는데 금요일에는 그 상승분의 상당 부분 반납하는 흐름으로 금요일장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이번 주에 체크해야 될 중요한 일정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23일 하는 금통이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하고 가야 되겠고, 그리고 그날 밤에 FOMC 회의록이 또 발표가 됩니다.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매일 발톱을 드러내고 있는 연준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저희 방송과 함께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SM과 관련한 이슈도 이번 주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22일에 가처분 신문기일이 열리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하고 가야 되는 이번 주 시장 흐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지난주 우리 증시는 조금 출렁거리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오를 땐 시원하게 올랐다가 또 빠질 때는 조정을 크게 받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던 지난주 우리 증시였는데 이번 주에도 중요한 일정들 많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저희 방송과 함께 매일매일 시장 상황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오늘 양시장은 어떻게 출발하게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일단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18% 상승하면서 2,455포인트 선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볼까요? 0.4%로 코스피보다 상승폭 조금 더 크게 가져가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778.7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 거래일 우리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안트로젠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모튼튼과 관련해서 식약처 허가 소식이 들려왔던 종목이었죠. 안트로젠 오늘도 아주 강한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9.57% 갭 띄우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27,500원에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트로젠 가장 먼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화인 서킷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난 거래일에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던 종목인데 스펙 합병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던 화인 서킷이었죠. 오늘도 역시 상한가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26,30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화인 서킷 같은 경우는 PCB 관련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PCB와 관련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화인 서킷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더욱더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볼 종목은 유니온입니다. 최근에 히토류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간외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전 거래일에 상한가로 또 마무리를 하게 됐던 유니온이었는데요. 오늘 1.27% 강한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빨간불 켜면서 시작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6,360원 출발 예상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역시 지난 거래일에 굉장히 큰 상승을 했던 종목이었는데 오늘은 또 하락하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0.63% 낮게 출발하면서 3,155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에 히토류 이야기와 관련해서 유니온은 상한가로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도 강한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두 종목은 표정은 조금 엇갈리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동국 RNS입니다. 역시 히토류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었는데 동국 RNS도 파란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입니다. 0.26% 약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3,80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히토류 관련주들 조금 더 살펴볼까요? 자, 이번에는 세노텍입니다. 세노텍 같은 경우는 광물 채취에 사용되는 분쇄용 세라믹 비드 생산 업체로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1,890원 출발 예상됩니다. 자, 히토류 관련한 종목은 여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IS 동서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3.9% 전 거래일에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여줬던 종목인데 오늘 추가적으로 2.89% 더 올라타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48,00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IS동서입니다. IS동서는 폐배터리 관련주들 전 거래일에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시장 속에서도 크게 부각을 받았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키이스트 보시죠. 연일 SM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M이 비음악 자회사들을 매각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키이스트 장 초반부터 튀어오르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1.04% 높게 올라타면서 11,710원 예상이 되고 있는 키이스트입니다. 키이스트뿐만이 아니라 디어유라던가 SM, CNC 같은 종목들도 비음악 자회사로 분류가 됐는데 디어유는 매각할 생각이 없다라고 SM 측이 밝히면서 키이스트 추가적으로 오늘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볼 종목은 BYC입니다. 자, BYC 행동주의 펀드들의 움직임들이 최근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BYC 역시 행동주의 펀드죠. 트러스톤 자산운용이 BYC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면서 BYC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2.96% 높게 상승하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48만 6,50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린드먼 아시아 살펴보시죠. 이 종목 페르소나 AI에 대한 투자 이력이 부각되면서 이름이 들려왔던 종목입니다. 또 관련해서 AI 관련주에 또 투자를 한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린드먼 아시아 전 거래일에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고 오늘도 0.52%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7,690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SI 리소스 보시죠. 전 거래일에 15.71% 큰 상승폭을 기록을 했던 SI 리소스였습니다. 시멘트 가격 인상의 수혜주이면서 또 유연탄 가격 인상의 수혜주로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최근 중국이 리오프닝이 활발하게 전개를 하면서 유연탄 가격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SI 리소스 좀 부각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보합으로 출발할 걸로 보입니다. 523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셀바스 AI입니다. 이 종목 14.93% 전 거래일에 강하게 상승 탄력을 받아줬는데 국내 1호 인공지능 전문 기업이라고 하죠. 특히 음성 합성에 있어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전 거래일에 상승 탄력 이어받아서요. 3.41% 높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2만 300원 출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CI테크인데요. 이 종목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1,106원에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키오스크 관련주로서 경영권 분쟁 소송이 제기됐다라는 소식에 전 거래일에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은 0% 보합권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휴스틸 보시죠. 휴스틸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라는 소식과 함께 상승 탄력을 좀 받아냈던 모습이었는데 추가적으로 오늘도 0.41% 빨간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7,400원 출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신성 델타테크도 만나보시죠. 이 종목 6%가량 전 거래일에 상승불 켰던 종목인데 오늘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0.55% 낮게 출발해서 9,05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와 공동으로 제조를 했다고 하죠. 로봇 청소기 모델이 국내 전파 인증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부각받고 있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급락주였습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만나보고 계신데요. 지금 대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이 나오면서 전 거래일에 25%가 넘는 낙폭을 보였던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였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 흐름 이어가고요. 1.86% 낮게 출발해서 740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도 빠르게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에스코넥인데요. 13.33% 강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1,19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휴대폰 1차, 2차 전지 금속 부품 쪽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 흑자 전환 공시가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 탄력을 함께 받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대웅제약까지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들 이슈 알고 계시죠? 5.26%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지금 외신 판결에 대해서 계속해서 영위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12만 8천 원에 오늘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현재 시간 9시 6초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은 양 시장 모두 상승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오늘도 원달러 환율은 좀 걱정이 됩니다. 벌써 1.14% 상승하면서 1299원 오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1,300원대 한 번은 좀 터치하겠다라는 우려가 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앞서서 저희 방송에서도 짚어드렸듯이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 흐름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시장 모두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상승 출발을 했는데 지금 바로 하락으로 좀 전환을 하면서 0.03% 파란불로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25% 빨간불 켜면서 777포인트 선 출발합니다. 자, 이렇게 양시장 흐름 일단은 조금 엇갈리면서 출발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자, 먼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님 연결해서 개장 시황 빠르게 짚어봐야겠죠.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오늘 우리 시장 흐름 일단은 코스피는 하락으로 좀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봐도요. 오늘 기아까지 10위권 내에서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 하나도 없고 포스코홀딩스가 2.1% 강세 보이고 있네요. 오늘 개장 시황 빠르게 짚어주시죠. 우선 시작 전에 동시효과때는 상승으로 출발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지만 지금 장 시작하자마자 어떤 약간 차익에 대한 부분이 먼저 나오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미국 증시도 그랬죠. 장 초반에 지금 장 초반에 어떻게 보면 매물이 출회되면서 좀 하락을 시작했는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장 후반에 이제 금리가 하락 전환하면서 낙폭을 좀 축소하거나 상승 전환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나라 시장에 봤을 때는 장 초반에 하락, 또 오후에는 약간의 좀 낙폭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만큼 어떤 시장이 좀 방향성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종목별에 대한 이 전략이나 이런 부분이 그대로 좀 시장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코스피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1위부터 10위 안에서는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제외하면은 전 기업이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이 모두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 0.48% 하락, LG에너솔루션 1.69% 하락, SK하이닉스 0.11% 하락, 삼성바이오로즈 0.38% 하락, LG화학이 0.29% 하락, 삼성 SD가 1.99% 하락폭을 좀 키우는 모습 나타내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1.35% 상승세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포스코홀딩스만의 어떤 호재라기보다도 이 철강 업종에 대한 순환매가 좀 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중국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순환매, 그 전에 어떻게 보면은 1월달과 2월달에 반도체 중심으로 저감해서 들어왔죠. 근데 이 순환매라는 부분이 낙폭 과대에 의한 종목으로 순환매가 지금 들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철강주도 많이 빠졌던 종목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난주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들어서 KRS, 철강지수 같은 경우 1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 철강사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3개월간 5차례 제품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제품 가격에 대한 인상 부분은 우리나라 철강 업체도 시작될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또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죠. 이 양해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또 부동산 부양 정책에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철강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가 부와 셀트리온이 0.13% 하락, 삼성물산이 0.2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1위부터 30위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2% 이상 오르고 떨어지는 종목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차익에 대한 부분도 부담이겠지만 하지만은 지금 주가가 또 과대 낙폭을 또 보일 가능성도 많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계속 몇 주째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봤을 때 1위부터 50위까지 기회를 본다고 하더라도 특징적인 종목은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한번 1위부터 70위까지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2% 이상 오류가 떨어지는 기업은 현대제철, 역시 철강주들이네요. 현대제철이 2.2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아시다시피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4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았죠. 하지만은 4분기 실적이 여러 가지 이벤트가 좀 많이 있어서 일회성 비용도 많이 나갔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홀딩스와 함께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이 포항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서 전기로 제품 생산이 많이 중단됐었죠. 하지만 지금 현재는 거의 파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없어졌다라고 좀 봐도 될 것 같아서, 오히려 4분기 실적이 안 좋았을 때 기저효과가 나오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 실적 발표 전후로 했을 때도 주가에 대한 큰 움직임은 없었던 걸로 봤을 때, 이 현대제철도 철강 업종 안에서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부터 100위까지 봤을 때도 그나마 눈에 띄는 종목이 SKC가 지금 이제 3.3%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우선 SKC 역시 4분기 실적 좋지 않았죠. 적자를 기록했지만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전력비나 원재료비의 원가 상승에 대한 요인이 좀 컸죠.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화학 부분 쪽에서는 적자지만은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쪽에서의 수제 부분의 영업이익은 그래도 흑자를 유지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SKC 상저하고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실적을 기대치를 좀 낮추고 하반기 때 좀 높이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 게 지금 증권사 의견이고, 최대 목표 주가를 15만 원까지 잡고 있으니까 SKC 한번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코스피 지금 계속해서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성욱 차장님께서는 철강 쪽으로 오늘 순환매가 좀 돌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황도 빠르게 짚어보죠. 지금은 상승폭을 좀 더 반납해서 0.09% 빨간불로 이어가고는 있습니다만, 자, 오늘 코스닥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HLB가 좀 주말 사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13%가량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상당히 강하네요. 네,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시가총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비해서 변동성이 나오네요. 역시 에코프로비엠이 0.82% 상승, 세트너스케가 1.35% 하락, LNF가 1.52% 상승, 에코프로가 2.7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HLB가 말씀하셨듯이 주말 사이도 그렇고, 역시 물적 분할 또 여러 가지 이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지고 있는 상황인데, 바이오와 헬스 사업에 올인한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이 선박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하지만은 이제 바이오와 헬스 사업에 올인하면서 물적 분할을 단행했다는 점을 봤을 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을 보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오늘 매수세가 올리는 걸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기존에 HLB가 이제 리보세라님이죠. 항암제 이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했는데, 하지만은 아시겠지만 증권시장 업종 분류가 그 전에 운송 장비였습니다. 저도 이제 업종 시간대 운송 장비 업종을 얘기했을 때 HLB도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바이오 사업 쪽에서의 이 본업에 대한 가치를 더욱더 이제 발전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SM 같은 경우가 지금 4.15% 하락세 보여주고 있네요. 참 저도 이제 SM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단기적인 급등도 있고 어떤 변동성이 나올 수 있어가지고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관점인데, 그래도 SM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주의를 하면서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 봤을 때도 특별하게 지금 오르거나 떨어지는 기업들은 많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1위부터 50위까지, 60위까지 봤을 때 역시 HLB 생명과학이 6.42%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이 HLB의 효과를 그대로 좀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HLB 제약, HLB 글로벌 여전히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위부터 10위까지, 70위까지 기업 볼까요? 지금 현재 엔캠 같은 경우가 3.75%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고요. 엔캠도 이제 리튬형 공급 계약이 얘기 나와주면서 오늘 저가 매수가 좀 강하게 몰리는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시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굉장히 눈에 띄는 종목 아무래도 HLB 관련주들이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 SM은 지난주의 흐름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이성욱 차장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SM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볼 만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업종별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철강 금속이 좀 강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아무래도 HLB 때문인지 제약주 1.3% 좀 강한 제약업종 강하게 흘러가고 있네요. 자, 업종별로도 흐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역시 철강 금속 업종이 오늘 상승폭이 큽니다. 신팩이 4.72%, DSR 제강이 4.28%, 동국 제강이 4.11%, 티스콜딩스가 3.98%, 고려 제강이 3.9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통신업종도 괜찮네요. SK텔레콤이 1.01%, 인스코비가 0.4%, KT가 0.3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건설업종도 좋습니다. 지금 GS건설이 0.88%, HDC 현대산업개발 0.77%, 화성산업이 0.74% 상승세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오히려 하락하는 업종을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는 IT 업종, 운수 창고 업종, 그 전에 좀 많이 올랐었던 이 반도체, 이 기업 반도체, 중장 소재, 그리고 장비 기업들, 또 이제 2차 전지 소재, 장비 기업들이 오늘 하락세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어서 오늘 좀 그 전에 많이 올랐었던 종목 위주로의 하락세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금융업종이 오히려 지금 1.73%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랜드건 아시아가 1.83%, 그리고 스펙 관련주도 괜찮네요. NH 스펙 27호가 1.95%, BNK 제이로 스펙 1.7%, KB 제22호 스펙 1.7%,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1.4%, DB금융 스펙이 9호가 1.1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제약업종도 괜찮습니다. SCM 흑명과학이 29.95% 지금 상한가까지 직행하는 모습 나타내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급성 췌장염이죠. 이거에 대한 결과 논문에 대한 게재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긍정을 평가받는 거 판단되고 있고요. 역시 HLB 상승폭 키입니다. 14.68%, CTC 바이오가 5.32%, 동구바이오적이 4.52%, TNL이 3.7678%, 통신 서비스 업종도 괜찮네요. 한국정보통신 1.9%, 나이스정보통신이 1.16%, 한네트가 0.34%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로 강세 테마와 약세 테마 이성욱 차장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욱 차장님과 함께 개장 시황 빠르게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아까도 또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주셨던 분이죠.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의 이청원 FA님과 한 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A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리 시장 일단은 좀 코스피가 0.49%까지 낙폭을 확대한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05%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되면 개인 수급만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좀 자금을 빼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개장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상황이 조금은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피가 0.5%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사실상 거의 보합이네요. 0.08% 정도의 상승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 코스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선물 시장이든 외국인들의 현물이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현재까지는 시장의 약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1,100억 지금 딱 던졌습니다. 15분 정도 지났는데, 그리고 현물 쪽에서는 대략 700억
선물 시장에서의 규모가 더 크다는 것은 결국 코스피 200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LG화학이나 대형주 위주로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서 바로 턴이 되지 않으면, 뭐 시간을 두더라도 오늘 안에 마감이 되지 않으면, 상승으로 전환이 되지 않으면 며칠 정도는 약세가 조금은 이어질 수도 있다. 그죠?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약세가 조금 더 갈 수도 있다. 뭐 기껏해야 제 생각에 하루 이틀입니다. 어. 큰 폭의 흐름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야기 드린 것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적으로 잠시 차트를 보게 되면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변동성이 축소가 되면서 위아래 캔들 자체의 흐름도 크지 않아요. 핵심이자 중요한 것은 이번 달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상승 0.01%라도 좋으니까 상승 마감하는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주까지 시장의 소폭 리스크로 대두되었던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 사실상 금리 인상이 제가 생각했을 때 나와 본들 빅스텝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네. 거의 다 베이비 스텝이 될 겁니다. 베이비 스텝 횟수 자체도 그렇게 많을 것으로 생각은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여러 번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속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업종별로 이제 조금 살펴보게 되면 네. 역시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가 핵심이 되어야겠죠. 전기전자 쪽에서 흐름 자체가 좋지 않으면 아무래도 시장은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오늘 전기전자가 1.32% 많이 밀리네요. 네, 조금 많이 밀립니다만 시장은 사실상 거기에 절반밖에 밀리지 않잖아요. 다른 섹터에서 그래도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전기전자가 지금 1.3%의 비중이 36%니까 전기전자 자체가 시장을 0.4% 정도 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 섹터는 크게 밀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포스코홀딩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철강 금속 업적의 흐름이 좋은데 이건 그런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기존에는 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재화를 생산하는, 예를 들면 핵심이 되는 것은 냉연 간판이 되었죠. 네. 이런 후판이라든지 판재료라든지 기타 복류를 생산을 하다가 이제 몇 년 전부터는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을 조금씩 영위를 하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이제 실적으로 반영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포스코홀딩스의 기업 가치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를 사실상 이제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따른 성과가 주가에도 상당 부분 오랜 시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걸 지금 볼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오로지 2차 전지 쪽 흐름이 사실상 시장 지수를 결정짓는다고 보여지는데, 네, 오늘도 굉장히 좋아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LNF 다 좋네요. 정말 좋은데 개인적으로 계속 걱정이 이제 되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지난 1월에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 뭐 2월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네. 그걸 머릿속에 두고 지금 들어가는 건데 결코 그렇게까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오히려 마음고생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만큼 2차 전지 양극재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떠나 보내주시고요. 바라만 보세요. 버스는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그럼 양극재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어떨까요? 저는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도 분명히 기회는 올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음극재 쪽도 양극재만큼 필요, 수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극재도 이제 봐야 돼요. 무언가 어떤 이슈가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슈가 붙고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오를 겁니다. 양극재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좋았던 게 지난주였죠. 코스모 화학, 성일하이텍, 페레테르였단 말이에요. 그런 음극재라든지 전해질, 분리막도 결국에는 한 번은 이렇게 다 돌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여러분들이 골고루 다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HLB가 유독 많이 오릅니다. 아마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이야기는 드릴게요. 올해 시장이 좋았는데 제약바이오 쪽은 영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요. 코로나 때 그렇게 좋았던 기업들이 주가를 사실상 그때 상승분은 다 내어주었는데, 제가 세트리온의 회계 자료를 조금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나라의 당시에 2020년에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개발하기 위해서 거의 대다수 기업들이 이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많이 산정을 합니다. 연구개발비라고 하는 것은 연구비와 개발비로 나뉘어지는데 연구비는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어느 정도 시점까지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건 모두 다 판관비 처리가 되는데 셀트리온이나 제넥신 같은 바이오 기업들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을 때 셀트리온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네. 처음에 투자를 해서 이제 결과가 임상해 보니까 우리 좋은 결과 나오네. 조금 더 투자를 해보자라는 시점부터, 즉 인식의 변화가 나타난 시점부터는 이걸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무형자산에 계상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 결과가 좋게 나와서 매출이 많이 나오면 무형자산에 시간을 두고 상각 처리를 하면 됩니다만 셀트리온이 좋은 치료제를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먼저 치료제를 개발했던 다국적 제약 회사들에 의해서 사실상 오히려 비용이 더 늘어난 효과가 발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즉 코로나19에 따라서 연구개발비를 많이 증액했던 기업들이 네. 그 충격이 아직까지도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 제약 바이오는 잘 못 갈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제약 바이오는 이슈가 조금 나오는 시점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업종별로 코스피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2, 코스피는 0.8 소폭 약세 흐름을 조금 더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장 마감까지 여러분들이 지켜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일단 HLB가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HLB 관련해서 오늘 좀 들어가 봐도 될까요? 어떨까요? 아니요, 저는 제약바이오는 지금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섹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마시고 그저 관망만 하시거나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HLB가 상당히 주말 사이에 있었던 물적 분할 이슈로 인해서 탄력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업종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시기가 아니라 조금 더 지켜보고 관망을 해야 할 시기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하시는 도중에 코스닥도 하락으로 좀 전환을 한 상황이네요. 자, 그런 가운데 저희가 계속해서 이청훈 전문가님과 함께 신규 상장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또 한 종목 눈에 띕니다. 이노진이라는 종목이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탈모 케어 제품, 피부 케어 제품 이런 부분들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자, 이노진도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을 한 기업이네요. 이런 케이스가 얼마나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시장에 신규 상장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지만 결과가 다 좋다는 거예요. 네. 시장은 우리가 강세로 생각할 수 있음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청약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수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상 수익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는 한 가지 투자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제가 잠시 조금 전에 분기 보고서를 봤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탈모 부분에 있어서 제품 비중이 조금 높습니다. 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우리나라도 탈모 관련된 기업들은 사실상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게 특정 이슈가 나왔을 때만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이라고 하는 그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탈모보다는 신규 상장에 우리가 그렇죠. 방점을 찍어야 한다. 예, 정확하십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흐름 자체가 이대로 끝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주식시장이 상승폭이 제한이 없다면 더 올라갔겠죠. 내일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조금 더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되 너무 큰 욕심은 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노진 조금 더 상승 탄력 이어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배트는 좀 짧게 잡고 가셔라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청원 전문가님, 저희 실시간 매매 시그널주도 주셔야죠. 네, GKL이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카지노입니다. 네. 카지노 같은 경우에 서울 강남과 강북 그리고 부산에 이렇게 영업점을 가지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 우선은 실적은 턴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리오프닝, 그중에서도 중국향 매출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조금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기 보고서에서 매출 드랍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매출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사람은 좀 국적은 중국이에요. 중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65%였습니다. 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략 7%. 지금 중국인들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카지노 가서 재미나게 노는 게 어느 정도는 보편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사뿐만 아니라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리오프닝 그리고 키워드를 중국으로 삼으시면 되는데 동사 같은 경우 지난 2년 동안 1인당 드랍액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드랍액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소비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난 4분기 기준으로 흑자가 되었다. 이 흐름 자체는 올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한번 보시게 되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우상향 흐름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네. 좋게 보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일중 변동성이 크지 않은 거예요.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네, 크게 흔들리지 않는데 캔들 자체의 크기가 너무 커버리게 되면은 네. 매수세가 대량으로 많이 붙어서 조정이 또 크게 나옵니다. 최근 SM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또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요.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무언가 모르게 불안함이 있어요. 하지만 소리 없이 이렇게 조금씩 가는 기업들은 사실상 변동성이 어느 정도 축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사와 마찬가지로 비올이라고 하는 종목도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소리 없이 강하게 잘 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편안하게 한번 매수해 보시고요. 대략 25,000원까지는 지켜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차트를 지켜봐도 마음이 조금은 안정되고 편안해지는 흐름이 엿보이는 GKL 카지노 관련주 오늘 실시간 매매 시그널주로 또 들어봤습니다. 이청호 전문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수급 상황 체크하면서 시장 봐주시는 분이죠.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 팀의 유영화 과장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 흐름 일단은 양시장 모두 파란불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좀 빠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일단 개장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17일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좀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1월에 미국 경기 선행 지수가 컨센서스에 부합했고 리치몬드 연은 총재 25bp 인상으로 좀 시장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긴 했는데요. 그러면서 나중 낙폭 회복해가면서 다만 플러스권으로 마감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1월 고용 서프라이즈, 1월 CPI 서프라이즈 등 고용과 물가 측면에서 3월 50bp 인상이라든지 최종금리 상향 불안이 다시 시장에 좀 부각이 된 점들이 시장에 좀 조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지금의 조정은 너무 이제 급격하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일부 조정, 그다음에 기간 조정의 성격으로 잘 소화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다만 지난 1월과는 달리 매크로상 덜 우호적인 증시 환경에 증시 상단은 계속해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급락보다는 기간 조정 성격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2월 FOMC 의사록에서 3월 FOMC에 대한 시장 친화적인 단서가 조금이나마 등장을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오버슈팅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3월 FOMC 이전에 또 확인을 해야 될 데이터들이 있죠. 고용 데이터나 인플레이션 수치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현재와 같은 좀 이러한 시장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시면서 전략 짜시는 게 맞아 보이고요. 연초 이후에 외국인이 좀 순매수를 많이 하고 있죠. 국내 증시. 아무래도 이머징 쪽으로의 자금 유입과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낮은 투자 비중, 거기다가 환차익을 기대하는 자금 성격도 있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느니 금리 동결이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이 기동 결과에 따라서 1,300원 진입을 좀 목전에 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달러원 환율의 방향성이 좀 변화되면서 외국인의 수급에도 이에 따라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도 좀 관심을 기울이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현재와 같은 이런 시장 흐름 이어갈 가능성이 엿보이는 만큼 좀 주의하면서 투자 이어가야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일장에서 좀 지켜보면 좋았을 수급적인 특징주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최근에 양극재 시장 워낙 뜨거운데요. 2차 전지 중에서도 양극재 섹터 내에서 가장 상승폭이 작았던 LG화학 쪽으로 기관 순매수가 급격하게 유입이 되었습니다. 시총은 크고 화학이나 생명공학 사업부가 같이 있는 복합 기업이라서 표화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관들은 선호를 하진 않지만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F를 사지 못한 기관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종목이 LG화학인 것 같고요. 그래서 수급이 계속 이어지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수급에 계속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를 주력으로 고객사로 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요. 아직 4분기 실적 발표는 안 나왔는데 뭔가 기관 수급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특징적인 것 같아요. 현대차 쪽으로 배터리팩을 하는 피어그룹인 세방전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실적과 주가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같은 이유로 지금 매수를 하는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범퍼 레일, 전후면 충격 흡수형 범퍼 내장 철제 빔 하는 회사고요. 사이드 멤버라고 해서 바퀴 위에 장착 부품으로 측면 외곽 구조를 지지해주는 부품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납품을 하는데, 이 회사는 이제 신사업으로 배터리 셀을 포함한 배터리 케이스가 주요 제품입니다. 연간 영업이익 75억 원 내외의 펀더멘탈인데 자동차 부품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스카운트를 계속 받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낮습니다. 이번에 며칠 동안 주가가 상승했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다라는 점이 장점이고요. 거래가 많이 없어요, 이 종목은. 하지만 계속해서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붙었다라는 점은 아마도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신사업 쪽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종합돼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시고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위성 쪽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우주 관련 테마로 2월 초에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계속해서 좀 단기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량을 기관이 지금 다 받아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AP위성 같은 경우는 위성통신 단말기 업체입니다. 정부의 자체 개발 소자 부품 위성의 누리호 탑재 기술 개발 뉴스가 있었는데요. 우주 테마가 숨고르기 함 중인데도 3월 1일 테슬라 인베스팅 데이에서 스페이스 X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둬야 하는 섹터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 X가 개발 중인 스타쉽의 첫 지구 궤도 비행에 대한 코멘트를 아마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궤도 위성과 인공위성 관련주 다시 부각될 수 있고요. 상반기 쪽으로는 정부 주도하에 우주청 신설, 그 다음에 스타링크의 국내 진출, 나로호 등 우주 관련 이벤트 계속되기 때문에 계속 소외되지 않고 좀 주도 섹터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센스라는 종목 계속해서 수급 들어오는 부분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아무래도 나이키랑 공급 계약이 가장 기다리는 이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계약이 확정이 아니고 공시가 없었기 때문에 성사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기대감은 계속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소비 경기가 견조했기 때문에 의류업체들의 재고 소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셈스의 신사업인 무수염색사의 나이키 공급 계약이 만약에 발표가 된다면 시총 1,500억 정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저평가로 보여지는 레벨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관들 계속해서 수급 유입된다는 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중후장대 쪽에서 계속해서 기관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는데, 진성TC,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바스켓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건설, 기계, 화학, 철강 같은 지금 시클리컬 섹터의 비중 확대를 여러 증권사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3월 중국 양해를 앞두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인데요. 진성TC를 중심으로 해서 건설기계 섹터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것도 주도 섹터의 변화의 시작으로 판단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성TC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기가 좋은 게 성장주에게는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될 수 있지만
경기 관련주, 경기 민감주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사 4분기 영업이익 240억 원으로 예상치 크게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는데 시총은 여전히 3천억 안 되는 수준에 있습니다. 실적이 좋고요. 밸류에이션 낮고 그리고 수급이 일단은 찬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가는 긍정적으로 턴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같은 경우는 글로벌 건설 장비 업체의 쇼티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단순한 어떤 테마가 아니라 향후 실적 개선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좀 긍정적인 섹터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기관이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성우 하이텍, 또 유영호 과장님이 이전부터 꾸준히 이야기해 주셨던 AP위성 이야기 들어봤고, 또 진성TC, 현대두산인프라코어도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지켜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기관 또는 외국인의 수급이 붙어있는 상황에서 이 쇼까지도 함께 지켜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DB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DB 쪽으로 또 기관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룹 SI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로열티 권리가 있고요. DB 하이텍의 최대 주주라고 보시면 좋은데 최대 주주나 특수관계자 지분 보면은 한 43% 정도 되는데요. 대표이사의 자제분과 김준기 회장 그리고 장녀 이렇게 3명이서 이 지분을 나눠서 들고 있는데요. 김준기 회장께서 재단이 보유한 4.3%를 작년 말에 인수를 하면서 이 아들의 지분과 거의 유사한 지금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과거부터 계속해서 언론 쪽에서 언급됐던 DB하이텍 쪽의 매각 문제, 분할 등이 진행이 지금 좀 지지부진한 게 아마도 제가 볼 땐 내부에 좀 의견 차이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이렇게 되면 지분이 좀 비등비등해지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의 가능성도 대두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라든지 수급 상황, 그다음에 지분 경쟁 구조 이런 부분들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관심을 가져봐야 될 쪽은 대한광통신인 것 같습니다. 광섬유 광케이블 업체인데요. 바이든 대통령께서 미국에 SOC 투자 시에 미국산만 사용할 것을 언급을 하면서 주가가 센트적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바이든 대통령께서 지방 좀 돌면서 연설 중에 했던 코멘트였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일자리와 관련돼서 뭐 이런 지지율 상승을 노리고 좀 코멘트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게 실제로 현실화로 실현이 되려면 제가 볼 땐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어요. 아마도 뭐 직접 현실화가 된다면 실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실적이 턴어라운드 가도에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리스크는 좀 선반영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월 그리고 2월 수출 호조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바라볼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ICH라는 종목이 수급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좀 생소한 종목이실 텐데 아마도 지난주에 IR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상 매출액이 300억 회사인데 가이던스 꽤 긍정적으로 제시를 한 것 같아요. 작년에 상장한 휴대폰 안테나 업체인데 기존 FPCB 안테나를 대체하는 필름형 안테나로 삼성전자 갤럭시 A향으로 점유율을 계속 좀 늘려가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률이 25% 이상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 휴대폰 부품사 중에서는 사실 이렇게 높은 마진율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이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CR에서 조금 자유롭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사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게 디스카운트 요인일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 글로벌 업체인 또 다른 고객사향으로 물량 공급도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기대감에 지금 기관들이 좀 수급을 유입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동시에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번 주에도 이제 제가 덕산 네오록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OLED 쪽은 소재주에서 좀 기회를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P&H 테크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OLED 업황은 여전히 뭐 좋지 않죠. 하지만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아이폰 15 시리즈에서 BOE보다는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가 높은 점유율 유지해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량용 POLED 확대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대형 OLED 가동률 확대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OLED 쪽에서는 소재주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요즘 경영권 분쟁 이야기 나오는 종목들이 참 많네요. DB도 그중 하나가 되겠고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한광통신 보면 좋겠다. 이런 종목들 이야기까지 유영호 과장님께 들어봤습니다. 과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 코스피 0.75% 낙폭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만 강보합권에서 0.13%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